그러니까 그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을 보게 되면은 혁명 세력이 처음에 혁명의 구호를 내세웠다가 인간으로부터 동물을 해방시키겠다고 해 가지고 농장을 해방시켰다가 아주 간악한 돼지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처음에 혁명의 구호로 내세웠었던 그런 매뉴얼들을 다 조금씩 고치거든요. 근데 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매뉴얼을 조금씩 고치면서 예전에 있었던 것하고는 다른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옛날에 처음에 썼었던 혁명의 구호가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우리가 하자고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돼지들이 그 나서 가지고 그 괴벨스 같은 그런 돼지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 원래 이랬던 거였다."고 하면서 그 기억을 조작하거든요. 마치 지금 털보공장의 그런 채널을 보게 되면 기억도 조작하고 사실도 해석을 통해서 그것을 구부리면서 사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수정하고 어떤 조작을 계속한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데올로기적인 장치들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무현 정부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명확하게 기억이 잘 나시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일들이 어떻게 했고 거기서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보건복지부 장관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잘 기억 안 나시죠? 기억은 약간 좀 뭔가를 달콤하게 만드는 면도 있고 자의적인 면도 자, 근데 노무현 정부가 여러분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정부는 실패한 거예요. 더 이상 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그 이 의지를 다음으로 이어갈 수 없게끔 역사를 단절시키잖아요. 그 정부의 실패라고 하는 건 정권을 창출하지 못하면 실패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한국의 민주정부에서 정권 창출에 성공한 유일한 정부는 DJ밖에 없는 거예요. DJ 정부는 성공한 거예요. 그 정부가 5년 내에서 뭔가 엄청나게 뭔가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씨앗을 다음으로 넘겨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만들었잖아요. 그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생각을 해 보세요. 다음 정권으로 정부가 이양되지 못한 거는 왜 이양되지 못했겠어요? 냉정한 국민의 평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으면은 노무현 정부가 어떤 정부였는가에 대한 가치 평가, 의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의미 평가를 할 수 있었던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총에 맞아서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의 그 정지가 돼 버리는 거야. 또 그 사람을 지지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정지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정지해 버린 그런 형태의 트라우마를 계속 호출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공포와 불안을 통해서 한국 정치를 40년 동안 통치해 왔던 것이 이 어? 이 국민의힘 민정당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이 수구 세력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 바로 문파예요. 그러니까 제가 용서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얘기를 제가 몇 번 인용했습니다, 명상록에서. 그들에 대한 최대의 복수는 뭡니까? 누가 물어봤어, 황제한테. 아우렐리우스 황제한테. 그들에 대한 최대의 복수는 그들과 달라지는 것이다. 그들과 똑같아지면은 그 반복 강박이라고 하는 것들을 똑같이 환기시키면서 그 트라우마에 의한 정치, 그 상처를 통해서 국민을 병자로 만드는 정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에 의해 가지고 그 정치를 지금 이용한 것이 이 수구 세력이었는데 그걸 똑같이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은 이 정권이 이런 건 잘한 거고 있고 이런 게 못한 게 있고 공과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객관적으로 이거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런 일을 또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미화가 안 되는 거지 또. 그래서 거기서 또 우리가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게 된 거야. 트라우마적인 상태 속에서 등장한 게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사유화하는 지금의 문파 세력이 등장을 한 거예요. 노무현이라고 하는 공적 기억을, 공적 자산을 지들의 마치 물건인 것처럼 족보를 만들고 우리가 노무현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그 DNA로 딱 서열을 짜 가지고 노무현 가문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거기에 후계자인 양, 그럼 노무현이라는 기호를 지금 20년 동안 팔아먹은 거죠. 근데 노무현이라는 기호는 그 힘이 되게 세거든요. 왜? 그거는 일반적인 기호가 아니에요. 지금 민주진영 4 번의 인제 정권을 잡게 됐는데 4 번의 대통령이 배출됐는데 정권의 이항에 성공한 정권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권은 DJ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DJ를 호출하진 않잖아요. 이 세력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호출하진 않아요.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 역량으로 보면 DJ라는 분이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DJ를 호출하지 않느냐? 사람들의 의식을 사로잡으려고 하면 이 트라우마적 기호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 그 죽은 사람도 그냥 죽은 게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돌아가셨으면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진영의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 가지고 핍박을 받아서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강력한 형태의 트라우마적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같은 경우는 그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박정희가 만약에 그냥 모든 게 다 히스토리컬 if예요. 역사적 가정인데 박정희가 저격을 당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이분이 만약에 민주 진영의 사람에 의해 가지고 저격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박정희에 대한 신격화가 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상대 진영에 대한 악마를 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근데 박정희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부하한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격당한 것도 부하한테 저격당했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박정희에 대한 신격화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컬하게 애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그 반대 진영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박정희의 신격화는 더 강력했을 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정신의 파이팅 같은 게 있는 분이었지만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을 보여준 분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뺏긴 거고 뭐 정책적인 것에 해 가지고 우리가 일보 진전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정치에서 컬처를 바꾼 거는 분명히 있죠. 모든 형태의 권위주의와 싸우려고 했던 분이고 실제로 싸웠던 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가 계속 있는 거야. 그러나 대통령을 실제 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을 발휘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보적인 면이 많고 정권을 뺏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미화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노무현의 시대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종결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비극적으로 돌아가셨고 거기다가 그분이 저항하고 있는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참 애매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을 대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 채널이니까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가의 그 수반이잖아요. 행정 조직의 제일 리더인데 행정 조직의 리더면은 그 행정 조직의 리더답게 경영인답게 그걸 경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검찰이라든가 행정부에 있는 어떤 그 거대한 조직들이 '시민을 위해서 이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게 정치의 기술이거든요. 정치가 의협심만 가지고 되고 정의감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기술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리더십이 필요한 거고 리더가 필요한 거고. 정청래 민주당 보세요. 완전히 박살이 나 버리잖아요, 몇 개월 만에 이 당이. 근데 노무현이 이 검찰을 대하는 그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부의 수반다운 방식으로 이들을 거느릴 수 있는 리더십하고 멘탈이 없었어요. 근데 노무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노무현 정부에 있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문파 세력들이 전부 다 그런 의식에서 지금도 일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핏대를 내세우면서 지들이 실패한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악마화하는 거예요. 그 행정 조직, 경찰 조직들을. 지들이 싸워왔던 세월 속에서 지들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관점도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관점들이 있고 정책을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정책의 다원성, 관점의 다원성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런 거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선악 구도만 있고 적과 악은 구도만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라고 하는 집단의 큰 피해자지만 보복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큰 차이예요. DJ도 그런 원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로마의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리가 사태를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사태를 접근하는 관점과 태도는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는 스토아적 관점에서 보면 내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는 어떠한 법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어요. 법사위에서 저렇게 개거품을 불면서 뭐 핏대를 흘리고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큰 오판, 소화적 철학적 관점에서 오판은 뭐냐면 어떠한 형태의 법안도 내가 아닌 타자 그리고 저렇게 큰 조직은 그게 꼭 악마적인 조직이 아니더라도 어떤 조직도 내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어요. 왕도 백성들을 통제할 수 없는데 지금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컨트롤을 해요. 그런 완벽한 형태의 컨트롤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손발을 완전히 끊어 놓는 그런 일밖에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원한 감정과 복수 감정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법안들 있죠. 지금 어떤 법안을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유일하고 지금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또 수정해야 되고 또 수정해야 되고 지금 정권만 정권인가요? 앞으로의 정부를 통해서도 계속 그것이 수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의 시간을 개방시켜 놓은 상태 속에서 현실에서 타협과 절충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사회예요. 국가 운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다시 말씀 좀 돌아가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상적인 평가를 할 수 없게 되고 그 공적 기억, 시민의 기억이었던 그것을 사유화하는 국민의 기억이고 국민의 자산을 횡령해 버리는 거죠. 그 역사의 기호를 횡령해 버리는 세력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문재인 진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권을 운영하는 과정부터 해 가지고 한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런 기호를 통해서 우리는 노무현 집안의 자손이야. 실제가 아닌 상상적 세계 속에서 정신 구조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을 시민을 신도로 병리학적인 트라우마를 건들므로써 우리의 사고를 딱 멈추게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 강박 그것만 들고 나오면 우리가 딱 멈추게 되거든. 공포 속에 멈추게 되는 거야. 그 비극적 죽음의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가 검찰 그거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문재인을 지켜야지. 뭘 지켜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의미의 과잉을 거기다가 이제 부여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게끔 만들고. 그게 정치의 군중화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금 와서 봤더니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평범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고 뭐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제 저도 막 지지도 하고 그랬지만 대통령이 돼 가지고 거기서 운영할 때 보게 되면은 국정의 무능. 유일한 거는 코로나밖에 없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국가가 선 거잖아요. 국가가 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도 웃긴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평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코로나 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역사의 무대로 호출됐는지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김대중이라든가 노무현과 같은 자기 방식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개인의 투쟁이 역사의 대의를 가지고 있는 투쟁을 보여주지 못한 상태 속에서 어떤 세력에 픽업돼서 그러니까 뒤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먹은 세력들이 엄청난 거죠. 우리가 민주 진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해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보게 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어떤 형태의 도덕적 명분이라든가 정당성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아무것도 입증하는 상태가 아닌 상태 속에서 됐고 그렇게 국정을 운영했고 국정을 파탄냈고 괴물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정시켰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한번 또 해볼까요? 이런 거의 소시오패스적인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무책임한 사람인데 이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다시 한번 헤쳐먹겠다고 지금 총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역사의 무대로 등장을 했다가 여당까지 지금 완전히 먹어버리려고 했다가 정청래라고 하는 저런 신도 유튜버의 사주를 받고 있는 신도 여당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당의 그 실체를 그 실체라는 게 뭐예요? 철학에서 실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제 존재를 그 존재답게 만드는 그 본질이 뭐냐 이걸 실체라고 얘기하는데 정청래에 의해 가지고 민주당의 지금 실체가 주요 당직자들이 문파 세력으로 그 문파 세력이 그냥 문파 세력이 아니고 또 도덕적으로도 비난의 소지가 많은 존재들로 그 주변을 채움으로써 민주당을 완전히 똥통으로 만들고 있는 민주당의 실체가 그러니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적인 기호를 통해 가지고 국민을 병적인 방식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했던 이런 짓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농락당하고 저도 상당히 농락당한 면이 적지 않고 이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